그래서 우리 고깃집을 로우 마진 하이 볼륨 구조라고 합니다. 손님이 몰리는 피크 시간에 테이블 회전, 객단가를 동시에 뽑아야 하고요. 특히 구워주는 컨셉이라고 하면 인력의 밀도가 높아야 되고 교육된, 훈련된 직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되게 중요해요, 고깃집에서는. 그래서 그릴링은 맛을 결정하는 10분이 되게 중요한데, 같은 고기여도 어떻게 익히냐, 커팅을 어떻게 하냐, 타이밍에 따라서 완전히 맛이 달라지고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알려주는 푸차 언니 염혜단입니다. 오늘은 고깃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에 입사하기 전에 고깃집 창업을 했다가 사실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깃집 창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깃집 창업해서 월 매출 7천만 원 정도면 어떤 구조이고 얼마가 남는지, 오늘은 창업 전에 알아야 할 핵심 내용, 그리고 장사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감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7천만 원. 그러면은 순수익이 얼마일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컨설팅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월 매출이 7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이익을 한번 같이 따져봤거든요. 순이익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7천만 원 정도 팔았을 때 약 22% 정도, 1,54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주로 이렇게 비용을 보니까 식재료 비용이 33%, 그래서 약 2,300만 원 정도 나갔고, 인건비, 사장님 인건비 포함해서 25%, 약 1,750만 원, 그리고 임대료가 7% 정도,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케팅, 광고 비용으로 2.5%,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매출이 5천만 원이냐 7천만 원이냐에 따라서 순이익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고정비 때문인데요. 그래서 매출이 5천만 원으로 내려가면 순이익이 20%는 정말 넘기기 어렵고요. 그래서 뒤에서 그 구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최저임금이 1,030원이라고 했을 때 정말 내년에 또 오르잖아요. 그럼 인건비 압박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 고정비 줄이는 거, 이게 고깃집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깃집은 무조건 많이 팔고 많이 남겨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고깃집을 로우 마진 하이 볼륨 구조라고 합니다. 손님이 몰리는 피크 시간에 테이블 회전, 객단가를 동시에 뽑아야 하고요. 특히 구워주는 컨셉이라고 하면 인력의 밀도가 높아야 되고 교육된, 훈련된 직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한두 명만 비어도 바로바로 이제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회전, 고객 리뷰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방문, 예약률까지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고깃집은 중박 수준의 평범한 매출로는 고정비와 인건비 때문에 이익을 다 잡아먹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팔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깃집은 한두 달 정도만 이렇게 중박 매출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이 바로바로 꼬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이유 중에 그래프가 있잖아요. 잘 될 때, 안 될 때, 성수기.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달만 좀 장사가 안 돼도 많이 힘들다라는 게 고깃집의 특징이고요. 2025년에 외식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 비용, 경영 악화, 이런 거 사상 최대 지금 뭐 힘들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언론에서 우리 음식점 폐점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도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안전 구간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밥집하고 이렇게 고깃집은 차이가 많은데요. 국밥집은 서브 중심이 이제 테이블 15개, 2명이 커버를 해도 같은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고깃집은
반찬 서브, 리필, 그릴링, 그다음에 뭐 테이블에서 스토리텔링까지 또 스몰 토크까지 해야 되고 또 매장의 컨셉까지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커버할 수 있는 테이블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국밥집이나 이런 한식집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크타임 시간에 초과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인건비를 또 절약한다고 해서 직원을 조금만 줄여도 고객 서비스 품질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리뷰나 재방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직원이 되게 중요해요, 고깃집에서는. 그래서 그릴링은 맛을 결정하는 10분이 되게 중요한데, 같은 고기여도 어떻게 익히냐, 커팅을 어떻게 하냐, 타이밍에 따라서 완전히 맛이 달라지고요. 게다가 손님 앞에서 명랑한 표정을 또 지어야 되고 스몰 토크도 해야 되고, 이런 고객 경험 가치를 설계를 해야지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숙련된 한 명의 피크를 이제 좀 안정화하게 되면 클레임이라든지 폐기, 테이블 공백이 좀 줄고요. 추가 주문이나 주류 매출, 후기도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숙련된 직원의 그런 수준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은 이런 직원들이 이탈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약간 끌려갈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것도. 저도 사실 직원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직원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영상 교육, 레벨업 체크 테스트, 이렇게 해서 숙련된 직원들이 이제 복제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워주는 프랜차이즈, 고기를 직접 구워준다라고 하면 이런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물류 수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점주님은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주는 컨셉을 할 경우에는 추가 인건비가 필수적인데, 점포가 아주 높은 매출이 아니라면 약간 봉사 수준의 손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워주는 컨셉은 추가 인건비가 필수인데요. 숙련에 따라서 전이되는 시스템, 테이블 평균 체류 시간 단축하는 법, 그리고 주류, 사이드, 객단가, 업셀링을 동시에 설계를 해야 합니다. 고깃집은 피크 탑라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최대 매출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테이블 수가 적으면 피크에 받아낼 수 있는 캐파가 부족해서 손익분기점을 좀 넘기기 어렵고요. 그래서 고깃집은 최소 30평에서 40평 이상이 되는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고, 다만 또 임대료 상한선을 좀 먼저 잡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깃집 창업을 하다 보면 더 좀 넓은 매장, 또 입지가 좋은 매장,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눈높이가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가지 않은 범위에서 매출도 적절하게 올릴 수 있어야지 이익이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 사례에서 7천만 원일 때 순수익이 22%, 1,54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매출이 5천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고정비는 치솟게 되고, 대략적으로 식재료 비용은 33%라고 하면 1,650만 원, 인건비는 25%, 1,250만 원이고요. 임대료, 그다음 마케팅 비용까지 하면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수도 광열비, 소모품비, 카드, 배달 수수료, 변동비까지 하면 20% 이제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은 중박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 피크 시간에 최대 효율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고깃집의 생존 전략은 회전율, 객단가, 노동, 생산성, 이게 동시에 관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고깃집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임대료 상한선을 한번 역산해보고, 목표 손익에서 거꾸로 월 임대료, 이자, 관리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피크타임의 수용 능력, 테이블 수, 회전 수, 객단가, 피크타임 때 최대 매출도 산출해보고 손익분기점에 여유가 있는 구간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도 표준 편성을 해서 요일 시간에 맞춰서 최저 인력으로 피크 인력, 교육 레벨업을 좀 해야 됐고, 그릴링도 매뉴얼화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커팅, 익힘, 소금 후추, 타이밍,
불세기, 플레이팅 연출까지 딱 10분 안에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해서 만들고 그거를 매뉴얼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뷰나 재방문 시스템, 테이블 케어나 멘트, 리필, 타이밍, 명함, 쿠폰, DM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고마진 카테고리 비중을 좀 늘려야 되죠. 그래서 특수 부위라든지 사이드 메뉴, 또 주류 페어링까지, 그래서 한식, 점심까지 좀 객단가를 미세하게 좀 올릴 수 있는 상승 전략을 좀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깃집의 문제가 팩이나 로스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1인분 중량에 대해서 컷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로스율이 달라지고요. 그다음 표준, 시프트별 검수, 진공, 저온 관리, 그래서 원가 관리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최신 규제라든지 노무,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유수당, 연장, 야간, 가산, 휴게 시간 등 이렇게 분쟁 리스크 최소한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고깃집 창업도 소자본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물으시는데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제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니치 컨셉이라고 하죠. 우리 특수 부위, 한 가지 메뉴만 파는데 집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양념도 시그니처 양념, 숙성 이런 걸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피크 시간에 집중, 점심, 저녁 스파청으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 광열비, 그다음에 회전율 어떻게 올릴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좌석의 효율 1, 2인석도 좀 늘리고, 또 바베큐를 바에서 또 먹을 수 있고, 그릴리 동선을 좀 단순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소형 매장이 살아남는 방법은 컨텐츠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조리나 컷, 플레이팅 이런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루틴화해서 계속해서 SNS에서 올려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이제 매장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고깃집 창업 대충 하면 망합니다. 남기는 구조와 전략적 창업으로 이길 수 있는 고깃집 창업을 하시길 바라고요. 고깃집은 구조를 잘 짜야 합니다. 그래서 피크타임의 수용 능력, 노동 생산성 향상, 그릴리 품질에 이익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 전에 숫자와 동선 먼저 설계하시고요.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고민 여러 가지를 해보시고 공부하시고 창업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장사와 프랜차이즈를 알려주는 푸차 언니 채널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푸차 언니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창업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